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시작해보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우, 김 대표님 걱정했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헤어질 때 저 캠핑 가요. 그래서 예. 제가 일요일 아침 기온에 이분 괜찮으실까?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평창으로 갔는데 네. 뭐 영하 4도밖에 안 했습니다. 영하 4도. 이야. 예. 서울은 그냥 영상 4도여도 춥던데. 예, 뭐 난로도 가져가서 따뜻하게 잘 하고 왔습니다. 네. 동계 전지훈련 다녀오셨나요? 네. 동상 걸리시고 뭐 그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예. 건강하게 오셔서 다행입니다. 자, 이 와중에 오늘 핵심 뉴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재명 경기지사가 드디어 국정감사 행안위에 지금 출석을 했어요. 좀 오전에 어떤 얘기 들어갔습니까, 박 기자님? 네, 뭐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또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한 그 이른바 투기 세력 아니면은 이 공공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을 짰다, 계획했다 이런 세력들과 뭔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분 것의 그분에 대한 질의, 뭐 김도읍 의원이 뭐 비율을 써가면서 계속 질의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방어막을 치면서 여야가 대립하는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 발언, 그렇죠. 그런 입장이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동안 해왔던 대로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연루 의혹. 그러니까 이 계획을 다 이재명 지사가 짜가지고 이익을 특정에 몰아줬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 내가 공공개발 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은 게 국민의힘이었다.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봐라. 다 국민의힘과 연관된 사람들한테 흘러간 게 아니냐. 이른바 이제 50억 약속클럽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 직원들이 이제 부패에 관련된 그런 혐의들 거기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로서 사과드린다. 네. 크게 세 가지를 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좀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좀 설명하는 시간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네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오전까지는 그렇게 봤는데, 왜냐하면 뭐 새로운 내용이나 의혹이나 사실이나 그런 근거가 나온 게 아니라서요. 그런 부분들이 좀 도드라지게 보였고, 특히 이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지사와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국감장에서 현금 다발이 찍힌 사진도 나오면서 이걸 줬다고 하는데 자주서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었는데요. 그 질의하는 동안 이재명 지사가 계속해서 웃었습니다. 웃는 모습까지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이 허위다.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 특권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받았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만약 사실이라면 수사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겠느냐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답변하는 이재명 지사 답변이 길고 보통 국감과 좀 바뀌어 있어요. 보통은 이제 피감기관장들이 혼나고 네. 국회의원들이 막 발언하는데, 오늘은 국회의원들은 의혹을 던지고 이재명 지사는 상당히 세세하게 반박하는데, 오전 흐름은 우리 김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지난주에 한입뉴스에서도 그렇고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건 네네. 이재명 지사한테 매우 유리한 판이다라고. 다른 방송에서는 하지 마세요. 예. 한입에서만 해주세요. 여기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네. 왜 유리한 건지. 그 이재명 지사가 말할 기회가 굉장히 길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제목 자체가, 언론사의 제목 자체가 기사에 이재명 지사의 해명 위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면 두 개가 같이 나오든지 뭐 네네. 국민의힘 뭐 누구 그리고 그렇지. 이재명 지사, 아니면은 이재명 지사 해명 중심으로 나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니까. 그렇죠. 그럼 그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명을 했구나라고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고, 전체적인 시간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질문할 거 아닙니까? 네네. 국민의힘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 시간 그리고 답변할 시간까지 하면은 해명할 시간이 훨씬 많다라는 거고. 이 전체 좀 기조를 봐야 돼요. 사실은 네네. 이게 처음 터졌을 때 이재명 캠프에서도 이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강온 약간 이게 굉장히 그렇죠. 좀 부딪혔대요. 부딪혔다고 나가는 하는데. 게 옳다, 안 나가는 게 옳다. 그러니까 이 국감 말고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네네네. 것인가. 정면 돌파할 것이냐. 정면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적당히 피해갈 사과를 할 것인가. 네. 근데 정면 돌파를 선택을 했고, 그렇죠. 이재명 지사의 캐릭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돌이켜 보면은 이게 처음에 기사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네. 뭐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지역지에서 나왔지만 잘 몰랐고요. 그다음에 주간조선에서 나왔어요. 네네. 주간조선에서 나왔는데 이게 좀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은 이거를 확실하게 만약에 조선일보가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조선일보가 일면 톱으로 썼을 거예요. 네네. 근데 주간조선에서 한번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조선일보는 경선에서 손 떼십시오라고 이렇게 본인이 네.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걸 키웠고요. 그리고 나는 1원 한 푼 안 받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게 더 커진 그렇죠, 사안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뭔가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리고 강경 대응을 했는데 뭐 유동규라든지 측근들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아니 분명 잘못한 게 있는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네. 잘못하지 않았다도 왜 이렇게 뻣뻣해. 뭐 이런 이제 기류들도 이제 같이 네. 조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략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할 말은 다 하되 굉장히 웃으면서 하고 수그러뜨리고 하고 이게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조율이 됐고 송영길 대표도 어제 그제 이제 부드럽게 잘 설명해라 네, 이런 식으로 네. 당부를 했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문제인 게 이 그림으로 흘러갈 줄 알았다라면은 다른 그림을 좀 그려왔어야 돼요. 시나리오 플랜 B가 있었어야죠. 팀 플레이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한 명 치고 한 명 받고 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이재명 네. 지사한테 유리한 그림인데 좀 생각이 없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밀한 팀 플레이를 준비하지 못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그 행안위원장이 서영교 민주당 의원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위원장의 역할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상임위 사회자가 회의에서는.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충분히 이 답변 시간도 주면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이 반박에 대해서도 좀 네. 방어하는 모습, 의원들이 또 항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느껴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작용했을 것 같고 우리 김주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포인트를 짚고 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은 우리가 여기서 깨고 간다. 네. 이재명 지사의 논리를 깨겠다. 그래서 A 의원부터 뭐 Z 의원까지 다 거기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깨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따로 주먹구구식으로 다 여러 가지 걸 질문하다 보니까 네. 이재명 지사가 사실 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시작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어 논리와 공격 논리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판판이 좀 국민의힘이 깨지는 모습? 전 그걸 좀 오전에 볼 수가 있었어요. 네. 자, 오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하고 지금 내일 모레는 또 국토위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네. 국토위는 이제 상임위원장이 야당이죠. 네,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 네, 그때는 또 조금 다른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청문회, 네. 이재명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이제 생각도 해봐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이재명 하면은 이제 지지층에서는 사이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또 버럭하거나 굉장히 일갈하는 모습들을 많이 떠올렸는데 네. 오늘은 주로 웃는 모습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좀 그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 생중계를 보고 있으니까 자신의 이제 이미지도 좀 만들어가고 세세하게 설명을 드린다 이 부분. 그리고 방송을 또 보면요, 마이크가 안 들어오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라고 그렇죠. 하는지. 시간 제한이 있어서 뚝 끊어지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계속 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들리고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만 들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10분 인터뷰에 이제 윤태곤 정치평론가가 나왔는데 네. 지난주 이슈는 뭐였냐면 이 민주당 원팀 되나 승복 이후에 그럼 이제 이낙연 후보 지지했던 의원들하고 이제 융합이 이루어지나 이런 거였는데 이 어떤 예상을 그때 이 윤 평론가가 했냐면 국감을 모멘텀으로 원팀으로 갈 것이다. 여야가 결국 싸우는 장이 펼쳐지지 않겠는가. 이러면은 이제 같은 또 세력은 뭉치게 돼 있다. 자, 그런데 좀 이낙연 측 그런 민주당 의원들도 오늘 네. 이재명 후보를 잘 엄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오영훈 의원이 네. 질의하는 모습을 좀 봤는데요. 오늘 보니까 좀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고 다른 부분들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니 이 좀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재명 지사의 말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원팀은 안 되지 않냐. 네네.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사실은 너무 대장동 의혹 일색이라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서영교 위원장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경기도가 예산 잘 집행했고 국가 사무 잘 보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게 이 자리인데 왜 다 대장동 이야기만 너무 쏠린 거 아니냐 해서 네. 글쎄요. 이게 흥행 포인트와 또 사실은 이 국정감사에 엄중한 막중한 책임은 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김 대표님. 예.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뭘까요? 글쎄요. 뭐 관전 포인트는 첫 번째는 저는 이제 태도라고 봤는데 역시 이재명 지사의 태도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사과 부분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 사과를 할 것인가에 대했는데 그것도 쿨하게 했어요. 어쨌든 네. 유동규 이제 인사권자로서 사과. 근데 뭐 본인이 이제 어디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공익 환수는 잘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인사권자로서의 뭐 비리가 이제 이런 의혹이 불거진 거에 사과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국민들한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다만 오늘 그 이제 국민의힘이 이 국감을 끝나고 나서 다 모니터링을 해본 다음에 네네. 내부에서 어떤 좀 그 전략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짜 뭐 칼을 송곳 같은 질문이 나와서 이게 좀 당황하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지금.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내일도 무난하게 비슷하게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가면은. 예. 자, 어쨌든 오전까지의 두 분의 관전 포인트는 이재명 지사가 어떤 좀 리드하고 있다. 네. 우세하다 또는 이제 이 판을 잘 활용하고 있다 이건데 야당은 별렀던 것에 비해서는 지금 날카로운 송곳이 없다. 네. 현재까지 무딘 칼이다. 그러니까 제가 예상할 때는 뭔가 자료 제출이 좀 안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파행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전략인지 좀 안 보이는 오전 상황이었습니다. 전략이 뭐하다. 오늘 저녁에 네. 경선 후보 토론회 앞두고 원희룡 지금 후보는 24시간 지금 이 유튜브 중계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재명 지사 국감에 대해서. 그럼 뭔가 좀 코치를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그 코치를 하는 거를 보면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들한테 그렇죠. 보좌진 좀 전달해서 오후에 좀 바뀔지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제가 자다가 잠이 일찍 깼는데 기온이 좀 쌀쌀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요새 보일러를 자꾸 틀어야 되니까 네. 실내 온도 맞추는 게 며칠 전하고 완전 달라졌는데 딱 그 TV 뉴스에 남욱 귀국, 남욱이 막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근데 바로 검찰이 체포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예,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몇 시예요? 새벽 5시 44분쯤. 아유, 일찍 깼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천공항에. 네. 근데 바로 이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 체포가 됐고요. 그 수사관과 같이 이제 게이트 앞에서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 이 말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체포가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이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서 네.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빨라도 내일쯤에 소환 조사 받지 않겠냐. 집에 갔다가 그렇습니다. 자진 출석을 할 것이다. 네, 뭐 긴 시간 비행도 했고 네.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 체포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찝어 본다면 이게 사실 여건이 무효화될 때까지 기록하지 않았어요. 남 변호사가 이런 부분들. 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신이 이제 원해서 귀국했겠느냐. 그만큼 여권 무효 조치가 이뤄지고 그제서야 조사받겠다고 한 만큼 도주료가 있다. 이런 판단을 검찰에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뭐 누구 말 맞따라 뭐 먼 팀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건 관계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 그러니까 들어와서 뭔가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체포영장 발부받을 가능성 충분히 있고 또 구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검찰이 생각을 한 거고 그렇게 체포를 한 거고요. 뭐 이제 구속영장도 청구를 해서 범죄 소명에 대해서 또 이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이 남 변호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함께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개발 수익의 25%를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게 검찰의 줄곧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천억 대의 손해를 입힌 네. 배임 혐의 공범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계속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남욱 그동안 이제 또 다른 핵심 인물 이렇게 계속 불려왔고 초기부터 대장동 개발을 기획했던 인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자, 이 남욱 변호사의 입장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거 궁금한데 대장동 사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좀 면밀하게 팩트 체크하고 있는 곳이 김 대표님 또 네. 뉴스톱이잖아요. 남욱 변호사의 귀국과 향후에 이제 수사 전망, 혐의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남욱이 그동안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은 네. 이거는 김만배와 유동규가 다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책임을 밀고 있는데. 예, 그리고 2015년 3월에 이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한 3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때 2015년 6월에 남욱이 구속됐거든요. 예전에 2010년에 8억 3천만 원을 받고
같고 로비 의혹으로. 민간 로비 의혹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깊숙이 좀 개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도 맞아요. 그 시기에는. 예, 그 시기에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전화위복 본인 입장에서는 전화위복처럼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몇몇 언론사에 들었는데 남욱하고 인터뷰 시도를 하는 언론사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남욱 씨가 얘기를 하기를 몇몇 인사들하고 통화 좀 하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뭐 이를테면은 정민용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가 누구냐면은 남욱 씨 후배로 남욱 씨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유동규 기획본부장 밑에 있는 무슨 전략팀장인가 뭐 거기에 사업팀장인가 거기로 간 사람이고 이거를 초반에 설계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이제 김만배나 유동규하고는 이제 적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하고는 이미 입을 다 맞추고 들어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권 무효화돼도 안 들어와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윤지호 씨 여권 무효화했는데 윤지호 씨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캐나다에 있는데. 그러니까 버팅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털고 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본인이 이거는 큰 그 직접 로비를 자기가 돈 들고 가서 주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이렇다면은 형을 받아도 가볍게 그래서 이건 털고 가겠다라는 의지로 들어온 거고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뭐 하는 거냐 검찰은 이런 이제 비난이 쏟아지기 때문에 남욱을 잡아서 빨리 뭐를 캐내야 된다 이런 이제 압박감이 있으니까 바로 이제 데려온 거죠 공항 가가지고 지금 뭐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럼 어느 정도 또 누구와 말을 맞췄는지 이런 것도 향후에 수사가 드러내서 결국은 이게 이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된 것도 돈의 흐름을 쫓지 않고 자꾸 말의 흐름을 쫓았다. 뭐 이런 이제 비판이 있었는데 검찰에 대해서 향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현재 시간 12시 38분, 이거 39분이 되는데요. 현재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와서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정오를 넘고 점심시간대에 접어들면서 정체는 다소 풀리기는 했지만 일부 돌발 구간은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인데요. 한강대교를 지나서 4, 5차로에 추돌 사고가 일어났고요. 이 영향으로 동호대교부터 사고 지점인 한강대교 부근까지 정체입니다. 강 건너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도 청담대교 부근 4차로에 화물차와 승용 차량 간의 추돌 사고가 생겼습니다.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부근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충청권인 남이분기점에서 대형 화물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차로가 차단돼 있어서 여파로 2km 정체고요.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통영 쪽으로도 통영 진출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사고 때문에 뒷차량들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오늘인가 법사위에서도 국감이 있는데 김호수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국감을 이제 받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첫 국감이라서 관심이 또 쏠렸고 또 대장동 관련해서 검찰의 입장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이 좀 많이 궁금했는데요. 검찰의 입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이거 검찰 수사가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남시장 압수수색 이런 것도 너무 늦게 들어가고 오늘도 검찰이 또 압수수색을 성남시장 하고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김호수 총장은 아니다. 수사팀에 성역 없이 어디든 철저히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다. 관련자도 누구든지 구해받지 말고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반박을 했고 특히 이 검찰총장 맡기 전에 성남시 고문 변호사 한 부분. 야당은 이거 상당히 좀 질문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고문 변호사 맡게 된 거냐. 이 부분들 대장동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김호수 총장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다. 많이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했고요. 밝혔고요. 지역 봉사 차원에서 한 거고 고문료가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30만 원도 받지 않으려고 했다. 이렇게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네. 고문료 자체가 고가는 아니니까 또 어떤 일을 이제 자문 고문해줬는지 향후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지금 국민의힘 내부 경선입니다. 지금 4명의 주자로 압축돼 있는데 사실 이 지난주 3차 토론은 1대1 마스 토론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때 이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가 있었죠. 당 해체.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게 정신머리, 버르장머리 얘기가 주고받아지면서 머리 대결이었습니다. 정신머리와 버르장머리. 이 맞짱 토론에서 혼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3차 토론. 김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예, 봤는데 마스토론 일단 앞에 단에 있었던 원희룡, 유승민 네네, 두 사람이 먼저 일부에서 했고, 예, 두 분은 굉장히 경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정책 얘기를 많이 했고 두 분 다 잘했는데 특히 원희룡 후보가 저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잘했다. 아니 정책만 가지고 예. 두 사람이 말이 끊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40분 내내 예. 사회자가 한 번도 개입 안 했어요. 예. 네. 근데 안타깝게 기사는 이제 뒤에 단이 훨씬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 언론이 너무 이 대립 갈등 네. 뭐 둘이 또 이제 양강 후보니까 그렇긴 한데 산정성 주목 안 됩니다. 정책도 예. 봐야죠. 그 두 분은 그냥 근데 어쨌든 일부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앞섰다. 조금 나았다. 조금 더? 제 느낌에는 조금 더 나았고 뭐 유승민 후보도 잘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진짜 그러니까 경제 토론에 좀 뭐 진수까지는 아닌데 정말 잘하는 상당히. 토론을 이제 보여줬다라고 보고 뒤에는 그냥 도덕성 얘기 좀 계속 나왔잖아요. 2부에서는. 예, 2부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홍준표. 윤석열 후보한테 도덕성 얘기를 계속 물어봤는데 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제가 보기엔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이걸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장모 의혹도 있고 뭐 와이프 의혹도 있고 본인 의혹도 있고 뭐 이렇게 성대모사까지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면은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좀 연일 경무에 좀 많이 피곤하신 게 아닌가. 전략을 좀 잘못 잡았다. 그래서 오히려 계속 고함만 치고 뭐 이러는 거 아니냐. 좀 약간 부정적인 여론도 있더라고요. 홍준표 너무 후보한테. 이제 이 야단치는 훈장의 모습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보면서도 아쉬웠던 게 질문을 하나 딱 던지고 그쪽에선 반론을 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더 날카로운 질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런 근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파고들어야 되는데 질문 한 번 던지고 더 강하게 윤 후보가 답변을 하면 그다음에 대응을 안 하더라고요. 도덕성이 넘어갑시다. 문제입니다. 도덕성 이렇게 계속 도덕성 얘기만. 네. 저 우리 박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글쎄요 좀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고 없었고 예. 재미가 없었고 윤석열 후보가 잘했다 제가 봤을 때는 잘했고 그러니까 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의혹을 제기하고 지적을 했으면 윤석열 전 총장이 반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반박할 수 있는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웃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 물론 홍준표 의원이 나중에 그 평가할 때 뭔가 도덕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해온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좀 형님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글쎄요. 시청자들이 볼 때는 홍준표 의원이 뭔가 이른바 약점 잡힌 게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너무 약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의식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강하게 받아치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겠다. 마수 토론에서 이게 한 번이잖아요. 각 후보당 붙는 게 한 번이기 때문에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고 하면서 뭐 좀 바지춤도 이렇게 올리는 그런 동작도 좀 하면서 좀 강한 모습, 센 모습 보여줄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게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좀 어필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확하시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주로 보수 지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주변의 몇몇 분 주말에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 뭐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예전에 국감에 출석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나는 누구 부하가 아닙니다라든가 박범계 의원에게 전엔 나에게 이러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막 반격할 때 박자치면서 막 그 모습이 이번에 다시 보여서 좋았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제 논리 싸움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기세에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압도적이었던 거 아닌가 하는 평들이 있는데 동일한 말씀들이시네요. 판정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판정승인 것 같다. 짧게 말씀드리면 홍준표 후보가 계속 도덕성 얘기를 하시고 뭐 이재명 후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뭐 이제 윤석열 후보도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좀 판을 잘못 뭐 전략적인 거겠지만 판을 잘못 읽는 게 이번 대선은 도덕성 대선이 아닙니다. 예, 도덕성 대선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게 유권자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강조하는 게 이 타이밍에 맞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뭐 이를테면 무지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파고드는 게 정책적으로 훨씬 더 대통령감으로서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예, 그런 것들을 파고드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좀 지금 판단 미스였다고 보여요. 그래요. 하지만 도덕성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너무나 이게 지지자들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여당은 여당, 야당은 야당 나눠져 있는데
과연 상대당 후보를 이길 사람이 누구냐 그 부분은 뭔가 좀 강함을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전략 미스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번 토론들이 또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조사들이야 뭐 오늘 이후 쭉 나올 테니까 지켜보도록 하는데 이 와중에 지금 이제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윤 캠프와 홍 캠프는 세 분리기 경쟁이라고 해요. 또 어떤 좀 영입이 새롭게 있었습니까? 네, 예, 홍준표 의원 캠프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합류를 했습니다. 아하. 사실 최재형 많이 요새 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여기 인터뷰했던 이현주 전 의원도 인터뷰하고 나서 네. 홍 캠프 합류 이렇게 나오고.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윤석열, 홍준표 두 캠프에서 러브콜을 받았었거든요. 아, 네. 근데 그중에 홍준표 의원을 양쪽 다. 선택을 한 거고 왜 지지했냐 물어봤더니 아니 본선에서 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우리 당 후보가 돼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선결 조건이었고 또 홍 의원이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후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저희가 보는 것과 좀 다르게 그러니까 도덕성에서는 나은 후보가 가야 된다. 그리고 통합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 중도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재형 전 원장의 판단일 것 같고 또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최재형 전 원장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네, 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의 손바닥 임금 왕자를 보고 이건 안 되겠다. 이거 판단한 게 아닌가. 아니 그래도 예배에 또 참석을 하셨는데 윤석열 후보도. 근데 이게 왕자는 아마 네네. 용납이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기자들한테 질문 받고도 뭐라고 했냐면 무속인의 어떤 주술적 의미가 있는 게 우리 정치에 개입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선에 대구 지역 오선에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네네.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왔어요. 그러니까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이제 윤 캠프로 그렇습니다. 합류했다. 그리고 더해서 윤상현, 조혜진, 이종성 의원까지 어제만 4명의 의원들이 합류를 했거든요. 자, 그래요. 지금 이제 한 달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뭐 10월 18일이니까 11월 5일이면 이제 국민의힘도 본선 주자가 정해지는데 과연 이제 윤석열 후보냐, 홍준표 후보냐, 아니면 또 다른 다크호스냐. 4명 중에 나오겠죠. 자, 이 와중에 지금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선 나올 것으로 지금 막 행보를 시작해서 자, 제3지대는 어떤가. 그동안 뭐 두 거대 여야에 묻혀서 제3지대 얘기는 없었는데 우리 김 대표님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이죠. 대선 출마합니까?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다. 네, 일단 그분이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예. 지금 안 하면은 얻는 이득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이번 대선에서 이익이 전혀 없고요. 계속 얘기하자면 이번 대선은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캐스팅 보트를 쥔 몇몇 가운데 있는 분들이 단 몇 퍼센트라도 주고 있으면 단 몇 퍼센트라도 네. 그래서 최소한 지금 그 여론조사들 보면 한 4, 5% 정도 나오거든요. 이제 안철수 후보가 뭐 여러 여론조사를 비교해 보면 그러면은 이거는 엄청난 캐스팅 보트예요. 그러면 이제 여권하고 단일화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야권 그러면 야권에서는 몸이 달죠. 사실은 한번 합당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렇죠. 감정이 상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보다 훨씬 그러니까 뭐 만약에 단일화를 하거나 그런다면 훨씬 높은 값으로 당을 그리고 본인은 이제 이렇게 매겨서 할 수 있는 건데 글쎄요. 단일화 안 할 가능성도 저는 많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완주 봅니다.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단일화를 해가지고 지금 당장 이를테면 뭐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후보 매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걸 그런 식으로 이게 서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뭐 이를테면은 서로 이렇게 뭐 물밑에서라도 이런 게 있는데 완주를 하는데 그러면은 뭐 어쨌든 여기에는 정의당이 또 완주를 할 테고 이쪽에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도 완주한다고 전제하면 거기는 민주당 무조건 입장에서는 과거에 선거연대를 했으니까 그것도 한 몇 퍼센트여도 지금 안철수 이제 대표 같은 또 몸값으로 여야가 나뉘는군요.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 몸값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 중간에서 거기에서는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 네네. 이제 그게 김동연 경제부총리 또 어찌 보면 이제 과거 제2의 안철수의 포지션을 점할 것이냐. 생각보다는 조금 복잡해지네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이 후보가 된다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강한 이미지, 또 보수 쪽을 뭉치는 이미지가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중도층의 지지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가지고 있는 지지세를 김동연 전 부총리나 안철수 대표가 좀 찾아서 가져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동연 또 전 부총리는 지금 창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 이름은 뭡니까? 당 이름이요? 네네. 당 이름? 아직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하고 아마 같이 손을 잡고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시대전환하고 같이 합당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금깨당이 아닐까. 금깨당. 금깨당. 지난주에 저랑 KBS에서 만나서 책을 주면서 네. 꼭 읽어보세요. 그러고 김동연 부총리가 주셨는데 이 대한민국 금기 깨자. 금기를 깨는 금깨당. 금깨당.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네. 자, 시간 뉴스가 이렇게 많은데 시간은 뭐 거의 다 해가네요. 자, 또 내일 또 오늘 이제 국정감사 진행되고 또 이제 4차 국민의힘 TV 토론 진행되니까 우리 김유일 대표님은 또 금요일에 뵈야 되고 박정호 기자님의 또 해안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자, 지금 청취자분들 7009님 높고 푸른 하늘 좀 보세요. 가을 옷 입고 산책하기 좋네요. 국정감사 하세요. 저는 가을 만끽할래요. 이거 정답 아닙니까? 좋죠. 네. 자, 그래서 노래는 가을 아침을 신청합니다 하셔서 오늘의 디저트송은 7009님이 신청하신 가을 아침 됐고요. 자, 국감 뉴스 좋지만 저희가 점심때 다 정리해드립니다. 너무 그거 보시려고 애쓰지 마시고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서 걸으시고 산책하시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이유 버전의 가을 아침 들려드리고요. 7009님 포함해서 0872님, 1740님, 3333님, 0693님께도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1부 마무리하고 2부로 돌아올 텐데 고생해 주신 한입뉴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